왜 제 꿈을 자꾸 부정하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꿈이 밥 먹여주냐?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왜 늘 그렇게 저를 맞기만 하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내가 이 손으로 뭐 하나 이루지 못한 걸 너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꿈을 포기한 할아버지와 그 꿈을 이어받으려는 손녀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미술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은 손녀 민지와 과거를 숨긴 제 손녀를 걱정해온 할아버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도 꿈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연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17살 민지입니다. 예술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고 미술을 정말 사랑해요. 제 손에서 붓을 놓을 때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림 그리는 게 제 전부예요. 어릴 때부터 아무 종이나 손에 잡히는 걸로 낙서를 하다가 할아버지께 혼나곤 했어요. 그래도 혼내시는 할아버지 표정이 항상 마냥 무섭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저를 키우셨어요. 할아버지는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세요. 항상 바쁘고 힘들게 일하시지만 단 한 번도 그걸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무뚝뚝한 말투로 잘 먹고 잘 자라라는 말씀만 하세요. 그런 할아버지 모습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가끔은 따뜻한 한마디가 듣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요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얼마 전에 전국 미술 대회에 나가고 싶다고 할아버지께 말씀드렸거든요. 참가비와 재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제 꿈을 위해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림 그려서 뭐하냐, 그런 걸로는 배를 채울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제가 미술을 좋아하고 화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걸 할아버지가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속상했어요. 할아버지와 다툰 뒤로 며칠 동안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 털어놓을 데도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어쩌면 저도 할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할아버지와의 이야기를 한번 털어놓아 보려고 해요. 구두 닦는 할아버지가 사실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쭉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왜 없을까 궁금해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너는 내가 키운다. 걱정하지 말고 잘 자라면 된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야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해오셨는지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부터 길거리로 나가셔서 구두를 닦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손을 잡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시고 학교가 끝나면 종종 구두 닦기 작업대로 데리러 오시곤 했어요. 늘 까맣게 물든 손으로 저를 꼭 잡아주시던 할아버지의 손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제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어릴 때 저는 미술에 푹 빠져 있었어요. 종이를 주면 한가득 그림을 그리고
바닥에다 크레파스로 낙서를 하다가 할아버지께 혼난 적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림을 그릴 때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께서도 제가 미술에 재능이 있다며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집에 와서 할아버지께 자랑하곤 했죠.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화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저마다의 꿈을 얘기할 때 저는 나는 화가가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때도 크게 반응을 보이시진 않았어요. 다만 꿈은 좋은 거다. 근데 현실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죠. 그 말이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저는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한 것도 제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어요. 입시 준비로 밤낮 없이 그림을 그렸고 결국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게 되었어요. 하지만 학교 다니는 동안 필요한 재료비나 대회 참가비는 여전히 부담이 컸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게 필요한 걸 다 마련해 주셨지만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 속에는 희생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무뚝뚝한지, 왜 제 꿈을 응원해 주지 않는지에 대해선 늘 의문이었어요. 그 답을 알게 된 건 우연히 할아버지의 서랍을 열어보았던 그날부터였어요. 저는 할아버지와의 삶이 늘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살면서 다른 가족과 비슷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할아버지와 보낸 모든 시간이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서울에서도 조금 오래된 골목 근처 작은 반지하 집에서 살고 있어요. 방 한 칸에 부엌이 딸린 집이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집이 작아도 깨끗해야 한다며 매일 집안을 정돈하셨어요. 특히 신발을 정리하실 때면 저에게 발을 보호하는 신발이 중요하듯 내 인생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당시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야 할아버지께서 늘 제 삶을 걱정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학원 같은데 한 번도 다니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피아노나 태권도를 배우는 동안 저는 집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만큼은 저 혼자서도 재밌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크레파스 한 통을 사주셨는데 저는 그걸 보물처럼 아끼며 사용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크레파스 아껴 써라 하셨지만 저는 열정적으로 그리고 또 그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미술대회에서 입상을 했을 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대회가 끝난 후 학교에서 상장을 들고 집으로 달려가던 제 모습이 생생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입상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셨어요. 무뚝뚝한 분이지만 그날만큼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에 가면서부터는 미술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어 예술고등학교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예고에 입학하려면 실기시험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했어요. 주변에서 예고는 돈이 많이 드니까 힘들지 않겠냐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저는 어떻게든 해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께서도 결국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대신 무뚝뚝하게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술고에 입학한 후에는 삶이 또 다른 국면을 맞았어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지만 재료비와 학원비는 여전히 부족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새벽마다 구두를 닦으시고 저를 위해 필요한 돈을 마련해 주셨어요. 가끔은 새벽에 눈을 뜰 때면 할아버지께서 작업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제 꿈을 위해 할아버지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무뚝뚝하셨지만 가끔씩 제 그림을 몰래 보시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제가 과제를 위해 준비해둔 스케치를 책상 위에 놓아두었는데 다음 날 보니 스케치가 조금 다른 위치에 있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저를 지켜보시면서도 속으로는 제 꿈을 응원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저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것은 최근 일이었어요. 전국 미술 대회에 나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을 때 할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냉정했거든요. 그림으로 밥 벌어먹고 살겠다는 소리는 어리석다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미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할아버지와 제대로 대화도 하지 못했어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만 겨우 하고 집에 돌아오면 서로 방에 들어가서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죠. 할아버지가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할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 고민이 시작된 건 우연히 할아버지 서랍 속에서 오래된 조각 작품을 발견하면서였어요. 먼지가 쌓여있던 조각과 함께 놓여있던 신문 기사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할아버지 방 한쪽에 있는 오래된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엔 신경도 쓰지 않던 서랍장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뭔가를 찾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그 서랍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지 궁금했어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자 먼지가 묻은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나무 조각 하나와 함께 신문 몇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조각은 작고 투박했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섬세하게 다듬어진 형태였어요. 마치 사람이 미소를 짓는 얼굴 같기도 했고 어디선가 본 듯한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신문을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신문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옆에는 천재 조각가 첫 개인전에서 주목받다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기사에는 당시 할아버지가 만든 조각 작품과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조각가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죠. 너무 놀라서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그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할아버지의 삶에 대해 조금씩 짐작할 수 있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당시 조각계에서 떠오르는 유망주였지만 갑작스러운 가정사로 인해 꿈을 접고 생계를 선택해야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가정사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지만 부모님을 잃고 제가 할아버지의 손에 키워진 걸 생각하면 그때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왜 제 꿈을 응원해주지 않으셨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이 한번 포기했던 꿈이었기 때문에 제게도 그런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 잘 아셨던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 할아버지가 제 꿈을 부정한다고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할아버지께 직접 여쭤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침밥을 먹으면서 눈치만 봤죠.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드시며 출근 준비를 하셨고 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서도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조각을 하셨던 시절을 생각하면 제가 미술을 하겠다고 했을 때 느꼈을 실망이나 두려움이 떠올랐어요. 혹시 제가 실패할까봐 혹은 저도 꿈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미리 단념하게 하려고 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작업대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조각 작품과 신문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놀라신 듯 했지만 이내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앉으셨어요. 그걸 어디서 봤냐는 말이 할아버지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더는 망설이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조각 가셨던 거 알아요. 왜 그런 일을 포기하셨는지 알고 싶어요라고요. 할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그건 옛날 얘기다. 지금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물었어요. 왜 제 꿈을 그렇게 반대하세요? 혹시 할아버지께서도 후회하시기 때문인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큰 목소리로 화를 내셨어요. 민지야,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는 모른다. 그림 그려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나는 내가 나처럼 실패하길 원하지 않는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도 순간 화가 났어요. 그럼 저더러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저를 위해 희생하셨을지 몰라도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한 뒤 저는 눈물이 쏟아져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제 인생을 걱정해 주시는 할아버지의 마음은 알겠지만 저는 왜 제 꿈을 포기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방 안에서 혼자 펑펑 울다가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말씀 속에 담긴 깊은 걱정을 떠올리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저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는 무거운 침묵만 감돌았고 저녁에도 서로를 피하기만 했죠.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련과 후회, 그리고 저를 걱정하는 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동안 할아버지와의 다툼 이후 집안 분위기는 꽁꽁 얼어붙었어요. 아침이면 서로 잘 다녀와라라는 짧은 말만 나누고 저녁에는 각자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늘 조용하던 우리 집이지만 그 침묵이 이번에는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방에 앉아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곧바로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계속 갈등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제 꿈을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지, 그리고 왜 과거의 꿈을 제게 숨기셨는지 묻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는 게 두려웠어요. 혹시 더 큰 다툼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걱정되었거든요. 그래도 할아버지의 방 서랍 속에서 발견했던 조각 작품과 신문 기사들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조각 작품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무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작은 인물 조각은 생동감이 넘쳤고 어딘가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나무 결마다 담긴 정성과 세심함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완성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작품을 보며 할아버지가 단순히 조각가였던 게 아니라 정말 열정적인 예술가였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신문 기사 속 할아버지의 사진은 지금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어요. 날카로운 턱선에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청년 할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알던 구두닦이 할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기사 내용에는 당시 할아버지가 감정을 조각에 담아내는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고 칭찬받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런 분이 왜 꿈을 포기해야 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하루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제게 오셔서 미술대회 참가를 다시 권하셨어요. 민지야, 내 그림은 정말 특별해. 이번 대회에 나가서 꼭 좋은 결과를 내면 좋겠다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대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과 할아버지의 반대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방에 들어가 할아버지의 서랍에서 조각 작품을 가져와서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고 기다렸죠. 할아버지가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그걸 보시더니 잠시 멈칫하셨어요. 조각을 바라보던 할아버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고, 저는 그 순간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조각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이런 작품을 만드셨다는 걸 왜 이제서야 알게 됐을까 하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조각을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결국 할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주 오래된 일이야. 너까지 그걸 알 필요는 없다. 그냥 잊어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어요. 왜 할아버지가 이 조각을 하셨고, 왜 그만두셨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왜 제 꿈을 그렇게 반대하시는지도요. 할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민지야. 내가 내 나이였을 때는 꿈이란 게 전부였다. 근데 꿈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내 부모님이 떠나고 나서 나는 너를 지켜야 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조각을 멈추고 다른 일을 시작했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힘든 선택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미술을 하겠다고 하면 왜 그토록 반대하시는지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미술을 좋아하고 화가가 되고 싶어 하는데 왜 그렇게 반대하세요? 할아버지가 꿈을 포기했다고 해서 저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셨어요. 나는 내가 실패할까 두렵다. 내가 이 길을 가면서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걸 보는 게 무섭다. 내가 내 나이 때 겪은 그 좌절감을 너도 느낄까봐 그게 두려운 거야.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걱정하셨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그토록 깊은 두려움이었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방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혼자서 계속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걱정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할아버지와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서로에게 감정이 남아있는 걸 알면서도 말로 풀지 못한 채 각자의 방 안에만 갇혀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대회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서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어요. 참가비를 낼 돈도 없었고 할아버지의 반대도 여전히 강했지만 그래도 제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다시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이번 미술 대회에 정말 나가고 싶어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답은 단호했어요. 그만해라. 민지야. 꿈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현실을 직시해라.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울먹이며 할아버지께 다시 물었죠. 그럼 할아버지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내가 왜 그러는지 나중에라도 이해할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울며 작업실로 갔어요. 그림을 그리려 해도 마음이 복잡해서 손이 떨렸고 캔버스에 손을 대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며칠 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 작업대를 지나게 되었어요. 일부러 피해 다니곤 했던 길이었지만 그날은
그냥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업대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의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손에는 구두 소리 들려 있었고, 다른 손은 손목을 쥐고 계셨어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손목이 아프세요? 제가 묻자 할아버지는 당황한 듯 손을 감추며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손이 심하게 부어오른 걸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매일같이 구두를 닦으면서도 아프다는 내색 한 번 안 하신 할아버지가 제 앞에서 손을 감추시는 모습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다시 할아버지의 조각 작품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조각을 보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그리고 왜 제 꿈에 대해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시는지.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길을 가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께서 포기하셨던 꿈을 제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대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할아버지와 다툼이 시작되었죠. 저는 울며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저를 믿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왜 그걸 막으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작업대 쪽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오시더니 그 안에서 나무 조각 하나를 꺼내셨죠. 민지야, 내가 이걸 너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 조각은 제가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고 웃고 있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었어요. 나무에 새겨진 제 얼굴은 제가 어릴 적 즐겁게 그림을 그리던 기억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5살 때 만든 거다. 내가 종이에 낙서를 하던 모습을 보면서 넌 나와는 다르겠구나 싶었지. 할아버지는 조각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시며 말하셨어요. 내가 왜 너를 그렇게 반대했는지 이제야 말할게. 나는 내가 나처럼 꿈을 꾸다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내가 내 손녀로서 안정된 삶을 살길 바랐지.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너는 나와 다르다는 걸.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제 꿈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계셨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걱정하셨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할아버지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나는 너처럼 당당하게 꿈을 향해 나가지 못했어. 내가 그랬던 건 내 부모님이 떠난 뒤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더 두려웠다. 내가 내 선택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면서도 그 꿈이 너를 상처 입히진 않을까 걱정됐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처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까지 이뤄볼게요. 제 꿈을 믿어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작업대로 가셨고 저는 학교로 향했어요. 하지만 집을 나서기 전에 할아버지가 작업대 아래에서 오래된 나무 몇 조각을 꺼내는 모습을 봤어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퇴근 후에도 작업대에 앉아 무언가를 조각하셨고 저는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대회 준비에 매진했어요. 대회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학교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이번엔 정말 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캔버스 앞에서 고민하며 그림을 그리고 또 수정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끔 작업실 문 앞에서 조용히 제 그림을 들여다보시곤 했는데 그 눈빛이 저를 더 힘내게 했어요. 대회 하루 전날 저는 작업실에서 마지막으로 그림을 손보며 긴장과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작업실로 들어오시더니 낡은 나무 상자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민지야, 이걸 가져가라. 이건 내가 대회에서 꼭 보여줘야 할 거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제가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며 웃고 있던 제 모습을 나무로 새긴 조각 작품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적 손에 크레파스를 쥐고 웃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는 조각을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처음 너를 보고 이 아이는 꿈이 많겠구나 하고 만든 거다. 너의 첫 꿈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조각 작품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라 제 삶의 출발점과 할아버지의 응원이 담겨 있는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대회 날, 저는 할아버지의 조각 작품을 그림과 함께 전시했어요. 제 작품은 할아버지의 조각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된 것이었거든요. 그림에는 어린 시절 제 모습과 지금의 제가 조차하는 모습을 담았고 그 옆에는 할아버지의 조각 작품이 놓여 있었어요.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은 그 조화를 보며 감탄했어요. 결국 저는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저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조각과 그림은 세대를 넘은 예술적 대화다라고 평가하셨어요. 저는 무대에 올라 상을 받으며 할아버지께 손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무대 위로 올라오셨고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대회 이후 대회 주최 측은 저와 할아버지의 작품을 특별 전시로 소개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제가 계속 설득한 끝에 전시에 참여하시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 대회는 제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어요. 단순히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잃어버렸던 꿈과 사랑을 다시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대회가 끝난 후에도 할아버지와 저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며 그림을 그리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작업대에서 구두를 닦으세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분명히 변한 무언가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자주 보세요. 가끔은 제가 그린 작품에 대해 짧은 감상도 해주시고 어떤 날은 재료를 사는데 필요한 돈을 살짝 제 책상 위에 올려두시기도 해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저도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손에 남아있는 주름과 굳은 살은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저는 그 손이 저를 얼마나 지켜주었는지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그림을 그릴 때면 제 작품이 언젠가 할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선물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붓을 들어요. 앞으로의 일은 아직 알 수 없어요. 미술이라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제 곁에 할아버지의 응원이 있다는 걸 알기에 두렵지 않아요. 저는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포기했던 꿈을 다시 잇고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림 속에 담아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께서도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제 가장 큰 목표가 될 거예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민지와 할아버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지 않으셨나요? 가족 간의 갈등이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추억이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